이번 차시에서 배울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보세요.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전 시간에 연습 문제로 내드렸던 딕셔너리 연습 문제의 풀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이렇게 4개의 과일에 대한 가격이 있는데 가격이 0으로 초기화된 딕셔너리를 만듭니다. 과일은 존재하는데 실제 가격은 0으로 초기화된 딕셔너리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용자가 각각의 과일 가격을 입력하고 그 과일 가격을 입력받아서 완성된 과일 딕셔너리를 우리가 만들어보는 그런 연습 문제입니다. 먼저 프루츠라는 딕셔너리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애플,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이 각각 키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대한 값은 0으로 초기화된 딕셔너리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부분은 애플 인풋, 바나나 인풋, 오렌지 인풋, 파인애플 인풋 간단하지만 그래도 만들어진 변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 가격을 순서대로 입력하세요라고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플릿 안에도 이렇게 슬래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받아들인 과일 가격은 정수형 데이터니까 웹에서 정수형으로 전체적으로 바꿔서 A_I, B_I, O_I, P_I는 정수입니다. 그래서 프루츠의 애플 이렇게 키를 지정하고 값을 입력하는 형태가 됩니다.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등 각각 받아들인 4개의 값으로 이렇게 초기화하고 프루츠를 찍으면 입력된 값으로 받아들이는 딕셔너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연습 문제는 표준 입력으로 문자열 여러 개와 숫자 여러 개가 두 줄로 입력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를 첫 번째 줄은 받아들인 키, 두 번째 줄은 값으로 한다.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죠. input.split의 결과를 변수 한 개에 저장하면 리스트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또 dict라는 함수로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 중에 활용도가 많은 게 두 개의 리스트를 집으로 묶어서 이 묶음을 dict 안에 넣어주면 딕셔너리가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를 하나는 health _legin, mana _legin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값들을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키, 값 형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똑같이 health, mana, melee, attack _speed 그 다음에 magic _resistance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당되는 키에 대한 값들을 차례대로 넣어주면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 줄의 키, 두 번째 줄은 값이라고 했고 그리고 첫 번째는 문자열 여러 개이며 두 번째는 숫자, 실수 여러 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은 키로 문자열 여러 개, 두 번째 줄은 값으로 실수 여러 개죠? 즉, 여기 받아들인 D_키와 D_value가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D_키와 D_value를 각각 리스트로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보면 제시된 힌트가 집 안에 첫 번째 리스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 리스트가 들어가면 이 리스트를 집으로 묶어서 그 묶음을 딕셔너리 안에 집어넣으면 그 자료 구조가 딕셔너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스트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리스트니까 여기를 굳이 우리가 리스트로 다시 데이터를 적을 필요는 당연히 없고 리스트와 리스트를 집 안에 묶어서 그 데이터가 dict 함수 안에 들어가면 D_out은 딕셔너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표시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 풀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차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의 평범한 시퀀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실행되는 절차 지향의 시퀀스를 이렇게 점프하거나 또는 이렇게 반복하거나 하는 등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꾸는 것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학습해야 될 것은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은 뭐냐 하면 프로그램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실행되다가 이게 맞으면 여기로 가고 이게 맞으면 여기로 가고 물론 이후에는 다시 이렇게 실행되지만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흐름을 점프하거나 분기하는 형태를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사용하면 조건에 따라서 다른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만약에 세탁 완료 소리가 울리면 아마도 계속 세탁 완료 소리가 울리는 걸 듣다 보면 확인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게 참이 되면 이 내용이 맞으면 이렇게 들여쓰기를 실행한 빨래를 꺼내서 말린다라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조건문의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일상생활에 찾아볼 수 있는 조건문의 예는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비가 오면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온다면 이라는 조건이 거짓이면 우산 그냥 안 갖고 나가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날씨가 춥다면? 날씨가 춥다면 이라는 조건이 참이면 코트를 입고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처럼 입고 나가고, 만약에 날씨가 덥다면 반소매에 얇은 옷을 입고 나간다. 그렇죠? 조건부는 이렇게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되는 코드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if 조건문의 문법을 정리하면 if 조건문은 if, 만약 무엇 한다면의 조건식을 지정하고 콜론을 붙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이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할 코드가 옵니다. 그런데 이때 실행할 코드는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야 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if 조건문은 if 조건식, 그리고 콜론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 실행할 코드가 오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참인데 실행하는 코드가 한 줄일 수도 있고, 두 줄일 수도 있고, 세 줄일 수도 있잖아요. 이 if 조건문이 참일 때 실행하는 코드, 즉 if의 내부식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주는 겁니다. 들여쓰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탭키, 키보드에서 왼쪽에 위치한 캡스락 위에 위치한 탭이라고 적혀있는 탭키를 눌러서 여기를 이렇게 탭만큼 들여쓰기 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즉, 조건식 안의 내부 코드는 이렇게 탭만큼 반드시 탭 들여쓰기를 해서 여기 있는 코드들이 이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하는 코드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파이썬 쉘에서 if 조건문을 사용하는 것 실습해 볼까요? x는 10이라 하고, 그리고 만약에 x가 10이면 너무나 당연하게 x가 10이니까 위에 x, 10하고 비교하면 참입니다. 아시겠지만 위에 등호는 대입이고 밑에 두 개 등호는 비교이죠. 즉, x 등호 10이 참이면 10입니다 라고 찍는 거예요. 실행하면 10입니다가 프린트 되죠. 그러면 x가 9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x는 9이고 if x는 10입니다. 9와 10은 같지 않죠? 이럴 경우에는 실행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에러가 날까요? 우리가 if 조건문한테 if 조건문에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x가 10이면 10입니다예요. 그런데 if 조건문을 하고 바로 다음 칸에 여러분 파이썬 에디터에서 작성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여기에 요만큼 들여쓰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들여쓰기를 취소하거나, 그러니까 임의로 지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여쓰기를 임의로 지우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파이썬에서 들여쓰기 하는 버릇은 정말 꼭 들이셔야 합니다. 파이썬에서 들여쓰기 부분은 매우 중요하므로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파이썬은 다른 프로그램처럼 중괄호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들여쓰기로 이 코드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파이썬 쉘에서는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되죠. 하지만 터미널, 명령 프롬프트 등에서 실행한 파이썬 쉘에서는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가독성을 위해서 꼭 여기는 들여쓰기를 하십시오라고 당연히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파이썬은 문법적인 강제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면 에러가 납니다. 즉, 코드 블록을 구성하기 위해 if, for, 클래스, def 등등을 작성하면서 나오는 콜론, 다음 아랫줄은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야 합니다. 들여쓰기 방법은 한 칸, 두 칸, 네 칸, 탭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 한 줄 들여쓰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도 다 한 줄 들여쓰기가 돼야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if x 등호 두 개는 10 콜론이 있다고 하면 다음 줄에 이렇게 들여쓰기를 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문법에는 맞지만 윗줄과 아랫줄의 들여쓰기 간격이 다르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즉, 공백과 탭을 섞어 쓰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편의성 측면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것처럼 들여쓰기식으로 탭키를 사용하여 들여쓰기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팀 프로젝트를 할 경우 한 팀원이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흔히 사용하는 탭 들여쓰기로 코드를 입력해 두었는데 다른 팀원이 4칸 공백으로 프로그램 코드를 수정할 경우 에러가 발생하게 되므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탭을 사용하여 들여쓰기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if 조건문은 if 조건식 콜론 형식으로 사용되며
들여쓰기를 한 뒤에 조건식이 만족할 때 실행 코드를 넣는데 우리가 들여쓰기를 통해서 조건식이 만족할 때 실행할 코드를 if 본문, if bod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if 문에 대한 조건식이고 들여쓰기를 탭으로 했을 때 이 코드가 if 본문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 바로 이것, 플로차트, 흐름도, 블록도라고 하는데요. 내가 작성한 코드를 도형을 통해서 먼저 정리해보는 거죠. 만약에 어떤 조건이 있으면 만약에 그 코드가 조건식에 비교를 할 땐 이렇게 다이아몬드입니다. 참이면 실행할 코드 네모, 그 다음에 거짓이면 그냥 코드를 건너뛴다. 이 그림만 봐도 여러분이 if 문이 어떻게 동작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여기에 그대로 코드를 옮기면 만약에 x가 10하고 같으면 그게 10하고 같다는 게 참이면 10입니다를 동작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빠져나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처음 짤 때는 늘 헷갈리는 부분을 이렇게 블록도로 만들면 좋습니다. 그러면 if 조건문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등호 하나는 할당, 등호 두 개는 비교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만약에 if 뒤에 등호 하나를 사용하면 문법 에러가 발생합니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는 에러가 발생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파이썬에는 if문 뒤에 등호를 하나 쓰면 문법 에러가 발생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이 등호 하나는 할당, 등호 두 개는 비교.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조건식 뒤에 콜론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에러가 발생하죠. 그러므로 등호는 두 개를 써야 하고 조건식이 콜론으로 끝났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법 에러가 발생하면 콘솔에서는 잘못된 코드 아래 이 기호가 표시되고 아이들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므로 자신이 실수한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x 등호 두 개는 10 해서 조건문이 있는데 그 안의 조건은 밑에 코드들의 상황을 봐서 조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if 본문을 작성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를 안 쓰거나 코드를 그냥 쓰면 if문 안에 들여쓰기로 코드 블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코드로 비교를 하고 일단 아무것도 안 쓰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패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 해서 패스하고 여기 코드를 쭉 짜면 에러는 발생하지 않고 이 코드로 쭉 진행하다가 나중에 또 실행을 할 때 내가 필요한 코드를 넣으면 그대로 그 코드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패스만 넣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x가 10일 때 처리를 여기다 할 것 하고서 주석으로 처리를 해놓는 거죠. 즉, 패스만 넣고 나중에 할 일은 주석으로 남겨놓는 방식으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파이썬은 들여쓰기도 문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if 조건문도 들여쓰기가 중요합니다. 보시면 x에 들어있는 숫자는 10입니다. x는 10일 때 동작될 코드가 이것과 이것 두 가지죠. 즉, 이 두 코드는 if문이 조건이 참일 때 실행될 동일한 레벨의 코드인데 보시는 것처럼 또 다른 if문이나 그런 것 없이 여기서 또 한 번 들여쓰기가 발생하면 이 또한 에러가 납니다.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즉, 조건문이 존재를 할 때 조건문 안에 이렇게 코드 블록이 두 개가 있으면 여기 두 개는 동일한 형태, 간격으로 들여쓰기 해야 합니다. 물론 탭과 공백을 섞어 쓰시면 안 되고요. 이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잘못 들여쓰기 된 부분에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두 코드 간 간격이 다를 경우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 간격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게 탭이 아니고 잘못 써서 잘 안 맞는다 그랬을 때는 가장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건 두 코드를 끝까지 벽까지 붙인 후 각각 탭키 또는 들여쓰기 4칸을 동일하게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코드 간 간격이 동일하다면 실행 시 보시는 것처럼 x가 10이고 if x가 10이므로 참에 해당하여 원하는 결과가 산출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들여쓰기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프린트는 탭을 띄웠는데 이렇게 두 번째 프린트는 탭 띄어쓰기 없이 벽에 붙여버렸습니다. if 조건문 안에 들여쓰기가 하나 존재하니까 문법 에러는 아니죠. 조건이 참일 때 문제가 없는 것처럼 x에 들어있는 숫자는 10입니다가 출력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10이 아닌 경우, 즉 이렇게 x는 5인데 x는 조건문 x에 들어있는 숫자는 10인 거짓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문법적인 에러는 나지 않지만 x는 5일 때도 10입니다가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즉, 첫 번째 들여쓰기가 존재해서 문법 에러는 나지 않지만 두 번째 들여쓰기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원치 않는 10입니다라는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보시는 것처럼 프린트를 한줄 띄워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해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들여쓰기 하지 않은 부분은 위의 if 조건문과 상관없는 코드가 되어 x는 5일 경우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므로 x에 들어있는 숫자는 이라는 부분은 출력되지 않고 상관없는 코드 10입니다만 출력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한 부분을 고려한 연습 문제를 보실까요? 간단한 연습 문제이지만 여러분이 if문을 이해하기에 좋은 연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설명드린 것을 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 작성된 결과는 다음 시간에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할 이 개념도 여러분에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if문이 있고요. if문 안에 이렇게 코드 블록으로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서 코드들이 존재하는데 if문 안에 또 다른 if가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즉, 만약에 x가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코드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if문 안에 또 if문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 x가 15이면 15입니다. 20이면 20입니다. 코드상으로 크게 의미가 있는 코드는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분이 중첩된 if문, 그러니까 if문 안에 if가 존재하는 코드를 공부하기 위한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x가 15이면 들어가서 x는 10보다 크거나 같죠? 15이니까요. 참 조건문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10 이상입니다와 15입니다가 출력됩니다. 이 if문의 프린트는 코드이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했고 이 if도 들여쓰기를 했고 이 if도 들여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if문의 이 프린트 15는 이게 참이면 실행되는 코드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들여쓰기를 했고 프린트 20입니다도 이게 참이면 실행되는 코드이니까 여기서 들여쓰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지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15가 아니고 7이라고 하면 이 조건에 만족되지 않으니까 이 코드 전체를 스킵하고 다음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즉,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전체가 실행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15가 아니고 만약에 13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조건인 x는 10보다 크다를 만족하므로 10 이상입니다가 산출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참이 아니므로 해당 부분의 코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x가 10 이상일 때 10 이상입니다를 출력하는 코드는 이것이죠. 이건 너무 쉽죠? 아시는 것처럼 if의 조건식에 따라 코드를 실행해야 하므로 프린트는 들여쓰기를 합니다. 그런데 10 이상일 때 10 이상입니다를 출력하고 if문 안에서 또 비교를 할 경우 코드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if 안쪽에 if, 여기 들여쓰기가 돼 있듯이 이 if는 들여쓰기가 되어 있고 프린트 부분도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중첩된 if문의 내 코드, 이 if문 안에 있는 코드는 처음 나온 if x가 10과 같거나 크다 콜론 조건문에 속하는 코드입니다. 즉, if x가 10과 같거나 크다 콜론의 조건식을 만족해야만 실행되는 코드이므로 안쪽에 if에 속한 프린트는 들여쓰기를 한 번 더 해줍니다. 즉, 해당 코드를 보면 계층적으로 잘 짜여 있는데요. 들여쓰기를 하면 문법에도 정확히 맞추지만 들여쓰기를 통해서 코드의 가독성도 좋아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한 개의 값을 받아들여서 받아들인 값이 10 이상이면 크다라고 화면에 표시해보는 문제입니다. 이상이나 이하에 대한 것, 초과나 미만에 대한 것은 이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if 조건문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았고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if 조건문에서 들여쓰기의 중요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첩 if 조건문을 사용하는 방법도 학습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잘 정리해보세요. 학습한 내용을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